네, 어제 병원 측이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오히려 의혹만 더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대병원 측의 입장을 쉽게 정리하면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침에는 틀린 사망 진단서 작성이지만 예. 담당 의사가 재량으로 어떤 사망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그 예. 지침이란 게 뭐냐면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가 같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외상의 합병증, 외상이라는 거 외부적 충격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적는다. 예. 만약에 질병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는 병사로 적는다. 요 기준에 따르면 사실 백남기 농민은 외상에 의한 합병증, 급성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예. 지침에 따르면 외인사로 적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특별위에서 그래도 왜 이것이 내용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선행 사인은 이 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신부전증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재량적 판단으로 선행 사인이 아니라 이 어떤 합병증, 이 급성 신부전증을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적은 게 크게 내용으로는 틀리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의학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다수의 의견은 외인사로 적는 것이 맞지 않느냐. 소수의 의견이 지금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직접 사인을 적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사실은 주치 의견이 명백하게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어렵지만 다수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특별 조사를 맡았던 그 서울대 병원 측 입장에서 나 같았으면 외인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뭐 시위 도중인지 어떻게 됐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게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밝혔을 텐데라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 여러 가지 그 뇌출혈 등의 문제로 인해서 30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죠. 그 과정 중에 이런 합병증, 예를 들면 급성 신부전증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에 의해서 지금 사망하게 된 것인데 지침에만 보더라도 외상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외인사가 사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대포를 맞지 않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죠. 서울대병원까지 실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급성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는 결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서로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합병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인사, 물대포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망이란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이고 예. 그런 의견을 밝히신 겁니다. 자, 그게 외인사로 보는 의견의 근거고요. 반면에 주치인 백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치료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연명치료.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뭔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어떤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면 투석이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그 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특히 암이나 이런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 연명 치료를 해서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가? 환자가 굉장히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은가? 고통을 덜 받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연명 치료 논란에 대한 그 인권적인 그 다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예를 들면 뇌출혈에 대한 이런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뇌출혈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 합병증에 대한 그 조치들을 조금 소극적인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의학계에서 딸리 이렇게 논란을 해서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담당 주치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은 이 상황을 두고 이 사람의 어떤 사망의 원인은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요. 법원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지침에 따라서 외인사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면 담당 주치 의견이 병사라고 하더라도 외인사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유족들만 문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서울대병원에 다니는 재학생들
또 입장을 발표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 동문들, 그러니까 다른 의대생들,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까지 성명서로 이거는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가 맞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결국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수의 의견은 이게 외인사로 보는 것이 맞다. 그거는 우리 대한변협이 마련한 지침에도 따르는 해석일 테니까요. 예. 그래서 담당 주치의가 나는 병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라든가 왜 그런 결론에 도출했는지를 이제는 좀 해명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실 부검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외인사냐 병사냐. 주치의는 병사라고 하고 기준이 지금 대부분은 이제 외인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땐 또 부검하자는 논란이 가세가 될 텐데 이건 네. 역시 이제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주치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족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검 영장 집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법적인 그 문제들이 남아 있나요? 일단은 기한이 충분히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 유족 측이 협의하지 않으면 부검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예. 국가가 잘못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검이라는 수단을 쓴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현재는 유족들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신뢰를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고인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부검이 이뤄지거나 한다고 한다면 유족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다른 제3의 결국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부터 그 이후 문제는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소식,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